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진 거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30도가 넘는 날씨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여름밤 선물하더니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밤 공기가 서늘해졌네요. 그거 아세요 언니들? 오늘 2025년에는요 저희 레주파가 방송한 지 20주년 그리고 소중한 저희 방송을 송출해주시는 마포 FM도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오늘 11월 29일 토요일에 있을 레주파 20주년 행사 꼭 찾아와 주세요. 거기 오셔서 저희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언니들이 어떤 사람과 좋은 일이 있으셨을까 궁금한 밤인데요. 오늘도 다주차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문 열어볼까요? 선택해야 하는 게 많은 오늘.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괴버리는 어떠세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8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밝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진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체크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9월 4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벌써 1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난 지 한 달만 더 있으면 1주년이 되는데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친구 만나러 가면 연락이 집 들어갈 때까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상대가 만나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이제 좋아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다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직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불안함이 있어서 약도 먹고 연락 조금 더 해줄 수 없냐고 부탁도 해보는데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이 관계 정말 가망이 없을까요? 저는 싸우더라도 지금의 이 친구랑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 친구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1년님. 아이고, 한 달만 더 있으면 1주년이 되시는 커플이신 건데요. 그러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성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분의 애인분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 좀 슬픈 얘기이긴 하겠지만 연인보다는 친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애인분하고 자세히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1년이나 되는 시간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화가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좀 걱정을 보내드립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이 애인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연락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더 서운하고 더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라면 애인이 저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때는 얘기를 해볼 것 같긴 해요. 혹시 최근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가 힘들었는지 혹은 나와 지내면서 어떤 게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런 거를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해준다면 그러니까 진짜 고마운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준다면 그거를 잘 들어볼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안타까운 일로 그 친구가 나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회피하게 된다면 좀 슬픈 일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1년 정도 사귀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불안함을 갖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세포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캐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께서도 이런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상대방 분께 얘기를 해보고 내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근데 너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들어줄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줘라 라고 좀 넓게 마음을 써서 얘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 비단 사연자 언니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게 쌓이면 뭔가 사람이 심리상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아껴줘야 되는 사람에게 괜한 심술이나 불평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N분께서 좀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인이란 관계에서 좀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 언니께서는 일단 이 사람과 더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 거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끝까지 가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는 어떠한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걱정 때문에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언니들이 좀 많아요.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아닌가? 지금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 불안에 가득해서 하지 못했던 그 얘기가 어쩔 때는 꼭 해야 되는 말인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 분께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고 하지 못했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속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상대방에게 제공을 한다면 상대방 분께서도 뭐 1년 정도 언니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니까 적어도 그 예의로서 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상대방 분께 한 번 더 터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연자 언니께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죠. 왜냐면 먼저 이런 불편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먼저 뭔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들을 생각 그리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언니가 한번 지고 넘어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언니께서 받는 상처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얘기 잘 해보시고 제가 저 루나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언니 화이팅 하시고 얘기 잘 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는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사연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대화 좀 하자님이십니다. 애인이 뭐만 하면 자꾸 주제를 피해요. 그게 싸울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무슨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정신이 팔리더라고요. 맨 처음엔 서로의 대화 주제가 많다는 점에 재밌었는데 이게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싶은 생각에 살짝 우울하고 슬퍼지게 돼요. 상처받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 하고서는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그렇게 팝업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화 좀 하자님. 이게 사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좀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주의력 결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을 정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계속 많은 얘기를 오가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대화 주제가 바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고 저 안 되겠으면 뭔가 상담이나 아니면 정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비단 언니한테 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니가 먼저 이걸 깨달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자체도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도 이런 얘기 좀 오래 하고 싶고 진중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런 대화 주제가 자꾸 이렇게 팍팍팍 튀어나오니까 그 상대방 분께서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저 안 되면 진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 상대방 분께서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팝업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말보다는 오히려 수기로 하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기라고 이렇게 글로 쓰는 건데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 발화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말이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글로 쓰게 되면요. 사람이 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머리로 돌리고 눈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인분께서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튀는 얘기를 한다 하면 조용히 앉혀놓고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쓰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발화자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니까 사연 언니분께서 좀 더 마음을 넓게 쓰셔서 애인분과 어쨌든 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귀는 초반에는 많은 대화 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웠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 보면 아예 상대방 분께서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상대방 분과 한번 이제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화 주제가 많다는 것은 연인 사이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 주제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니 한번 도전해보시고 또 정 안 되겠으면 다시 한번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니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사연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즈파이 L 양재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har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신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즈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요구 띵동. 9월 4주차의 띵동은 홍콩 법원, 동성 커플의 부모 지위 인정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자녀를 낳은 동성 커플의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요. 홍콩 법원은 체위 수정을 통해 아들을 낳은 레즈비언 부부 중 출산한 여성에게만 부모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 9일 1심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출생 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동성 부부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인 여성 R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홍콩 영주권자인 여성 B씨는요. 2019년 해외에서 결혼한 뒤 체위 수정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R씨가 난자를 제공해 B씨가 2021년 출산한 아들은 홍콩 당국이 출생 신고에서 출산한 B만 법적 부모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이 자기 아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된 유일한 생물학적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했다고 모닝포스트는 짚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2022년 부모와 자녀 조례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적 구제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 또한 R씨가 관습범상 부모라고 표명은 했지만 법원은 입법위원들의 입법 역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R씨가 부모로서 어떤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부모의 B씨만 아니라 R씨까지 포함해 재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2023년 사법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이번에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준 러셀 콜맨 판사는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아들이 신념 체계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적, 실무적 장애물들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R씨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라는 정부의 제안은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요컨대 부모는 그냥 부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성 커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규율할 법제가 없다는 정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필요시 법원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그는 파도를 막으려 했던 크누트 대왕의 전설을 언급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세금 또는 상속 등 제한의 목적에 한해서만 동성 커플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세상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권리를 인정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번 주 띵동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송그림 등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zpa@한매점넷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키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쾌보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네, 4주차의 코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죠인데요. 와, 벌써 3, 4, 5, 6, 7, 8, 9, 벌써 7개월 차입니다. 언니들. 벌써 7개나 했어요. 근데 이 7개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언니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주변에서, 야, 아니, 그게 말이죠.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루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니들의 사랑을 많이 해받고 있는 아니 그게 말이죠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사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집단 시성을 빌려봅니다. 제가 약속을 주말에 많이 잡는 편인데요. 애인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어요. 뉴뉴. 애인이랑 주말마다 꼭 만나야 되는 걸까요?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주말에는 꼭 연인을 만나야 되는 걸까? 입니다. 네, 이 주말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주말? 당연히 애인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강경파들이 계시던데요. 이 두 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두 파의 그 엄청난 그 말싸움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역사 깊은 주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언니들에게 사연과 투표를 받아봤는데요. 총 31분이 투표를 해줬습니다. 네, 이 자리 비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31분 중에 3분? 4분 정도가 주말에 꼭 만날 필요가 없다에 투표를 해주셨고요. 나머지 27분이시죠. 27분, 8분께서 주말에는 꼭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먼저 4표가 나왔던 주말에는 꼭 만날 필요가 없다가 있고요. 27표가 나온 주말에는 꼭 만나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갈려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주말에 애인을 꼭 만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언니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나도 친구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주말은 제발 보장하라 라고 쓰신 언니가 있는데요. 그쵸. 내가 애인이 있지만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죠. 네.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면 이래저래 일정이 한두 개 정도는 있단 말이죠. 물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애인 이외에 다른 타인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굳이 주말을 다 비워서까지 내가 애인에게 할애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과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내가 취미생활이 있다면 평일에 하지 못하는 경우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순이라서 집에 이제 콕 처박혀 있는 타입인데 그럴 경우에 나와의 약속도 꽤 많습니다. 이게 외향인분은 잘 모르시는데 집순이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할 게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 청소해야 되고요. 빨래해야 되고요. 설거지해야 되고 네 번째, 어머 청소 빨래 설거지한 나에게 밥을 줘야 됩니다. 밥 먹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우 맛있게 먹었니? 라고 나 자신을 이제 다독이면서 한번 산책을 해야 되죠. 산책하고 나면 더워 땀났어. 목욕해야 됩니다. 목욕하고 나서 어머 목욕 다 했어? 착하다 잘했다 하면서 재밌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젠 영상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평일에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한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11시, 밤 11시야.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무조건 애인에게 할애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주말에 나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미리 주말에 약속을 잡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게 저희 가족한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정말 서운해 하시는데, 이게 저도 은근히 집순이면서 한번 이제 필 받는다고 하죠. 한번 이렇게 필 받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뭘 사온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도서실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희한하게 꼭 누군가가 약속을 잡는 날에 꼭 그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그걸 꼭 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그날 하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은근히 그렇게 일정이 많이 꼬여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내 일정 먼저 우선시 여기는 거죠. 이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야, 너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는 나와 인생을 산다,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내 100% 애인에게 할애할 수 없는 타입들이 있다는 것을, 네, 그리고 이 언니의 말처럼 친구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말을 꼭 보장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평일에 만나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주말에 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네, 그쵸. 우리의 시간은 일주일이 있잖아요. 7일이 있잖아요. 주말은 이틀밖에 안 되고요. 주중, 평일은 5일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나에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5일 중에 만나면 되잖아요. 왜 꼭 주말을 필요 요건으로 내가 애인에게 보장을 해야 될까요? 나 이틀밖에 없는데. 그래서 언니 말처럼 평일에 만나도 되는데 굳이 주말을 일부러 비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나에게는 이틀밖에 없어요. 주말이라는 게. 근데 평일은 5일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인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비슷하게 주말을 나의 것이라 생각을 하고, 네, 필요 요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만난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연애라는 게 또 그런 것도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말을 당연히 비워야 된다는 애인이 있는 경우, 내가 주말엔 좀 쉬고 싶다. 대신 나머지 주중 5일은 너에게 바칠 테니까 너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날게 라고 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의 딜은 해야지 나에게 주말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세 번째 의견입니다. 주말엔 쉬고 싶어요. Let me alone. 나 좀 혼자 내버려둬 라고 쓰셨는데 이게 보니까 100% 주중에 많은 일을 겪고 나서 본인의 약간 자기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는 타입이 있는 반면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타인인 거예요. 가족을 포함해서. 그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내버려 두거든요. Leave me alone처럼.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타입들은 주말을 100% 애인한테 맞추라고 한다면 그 좋아하던 사람마저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나의 이 Leave me alone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나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튀거든요.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 한번 해보시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치료가 필요하신 사람이라는 게 보여진다면 당연시 이 사람에게는 주말을 비워둬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쉬다가 뭐 필요할 때 주말에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하시면 적어도 이 사람이 일정 빼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일 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도 내가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최고, 최선의 컨디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말 이틀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에게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나에게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네. 듣고 있는 언니들 중에서 혹시라도 애인이 나에게 주말에 다 쓰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애인분께서 언니를 만나기 싫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두를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안 만나는데 친구는 만나? 이랬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꽤 많은 시행착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시행착오와 엄청난 결심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회하지 마시고 주말을 보장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말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의견입니다. 미리 주말 약속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태도가 가끔은 현타와요. 라고 쓰셨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미리 주말 약속 좀 잡아달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애인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일정을 미리 예고를 해야 돼? 라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죠?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주말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이라는 달콤함, 그 베네핏에서는 애인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애인도 솔직히 나에게 일정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 알지만 나는 주말이 너무 소중한걸? 계속 얘기하지만 나에겐 주말이 이틀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주말 약속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화낼 수 있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미래의 주말 약속을 잡았는데 내 약속을 파기할 때 이때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 애인이 나에게 주말을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화내는 것은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 미리 정했던 주말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화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계시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주말에 꼭 만날 필요 없다라고 투표해주셨던 언니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의견 듣기 전에 저희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주말에 꼭 만나야 된다 강경파 언니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견입니다. 애인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주말 놓칠 수가 없죠. 라고 썼습니다. 네, 주말 하루 동안 통으로 내가 사랑한 애인을 만지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당연히 주말은 애인에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언니들 진짜 많으시죠. 어느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네, 주말 아침 일찍 만나서 밤 늦게까지 있는다? 살짝 피곤하긴 하지만 사랑을 담아서 주말 하루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요. 얘기를 하면서 좀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언니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강경 집순이파기 때문에 주말 이틀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뭐 애인이 나에게 주말을 양보해달라고 한다면 하루는 비워줄 수 있지만 이틀은 좀 힘들다 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의견. 원래 애인은 영순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시간은 그대의 것이라고 쓰셨는데요. 이 애인이 영순이라는 말 진짜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말도 있잖아요. 애인이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나의 우선순위에서 새치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명언을 봤는데요. 저는 근데 잘 이해는 못했어요. 저는 제가 중요하고 제 일정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인이란 존재 사랑하죠. 아끼죠. 소중하죠. 하지만 그 또한 타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보다는 조금 더 소중하고 좀 더 우위에 있지만
일정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는 나에게 한 번 정도의 프리패스권은 쓸 수 있지만 무한 패스는 쓸 수 없다는 게 저의 기론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무조건 보장하라는 애인의 말에 대해서는 한 번 패스는 할 수 있지만 무한 패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애인이란 존재에 소중하기 때문에 네, 주말 내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베네핏 네, 잃을 순 없죠. 네, 그리고 애인은 무조건 영순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애인이란 존재 1순위 네, 소중하기 때문에 주말 보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탕탕. 네, 다음 세 번째 의견. 좀 기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예뻐하고 같이 쇼핑하고 노을도 보고 밤 공기 맞으면서 간술도 하고 할 거가 진짜 많은데 주말을 왜 보장 안 하죠? 라고 쓰셨는데요. 네, 주말에 할 거 진짜 많네요. 이게 연애의 맛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만났어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애인이란 존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언니의 말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예뻐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하다가 그냥 수다 떨고 뭐 산책하다가 예쁜 거 있으면 같이 쇼핑하고 아이 쇼핑하고 뭐 온라인 쇼핑하고 뭐 카페에 들려가지고 커피 한 번 마시고 나와가지고 좀 해 좀 졌다 싶으면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지니까 또 한 번 산책하고 그러다가 좀 밤 되면 밤 공기 괜찮네 하면서 이제 어디 벤치에 앉아가지고 간단한 수유를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 마시면서 한번 더 얘기하고 근데 벌써 10시야 11시야 이러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루 안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해하죠. 왜냐면 전시회도 봐야 되고 뭐 재밌는 무슨 무단 생활 있으면 영위하러 가야 되잖아요. 애인과 같이. 그러면 하루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날 주말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틀 내내 갇히게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네, 이해합니다. 진짜 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당연히 애인한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신 언니들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언니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내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 내내 붙어 있어도 여전히 보고 싶고 애틋하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언니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연애에서 누가 잘못했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는 거고 연애의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애의 좋은 점이자 좀 피곤한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고민이나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어떠한 연애의 재밌는 점을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연애의 장기전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의견.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읽어볼게요. 솔로일 땐 주말에 할 게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애인이 있어서 좋아요. 라고 쓰셨는데요. 그쵸. 애인이란 존재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할 얘기도 너무 많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여전히 재미있고 여전히 할 게 너무 많고 할 말도 너무 많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고 라고 얘기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진짜 한 5시간, 6시 동안 얘기하는 커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마감 시간까지 얘기를 하다가도 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고 꼭 자기 전에 또 연락하면서까지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언니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언니의 의견처럼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기 때문에 주말엔 할 게 없어서 심심했던 솔로였을 때보다는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당연하게
주말이라는 시간 애인한테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의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애인?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나는 주말에 같이 보는 애인이 없어서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우 각성하라 우우. 그쵸? 배부른 소리죠.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네, 지금 이제 따수한 애인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대, 강남 뭐 여러 가지 곳 가보세요. 이쪽 바 가보세요. 네, 솔로 천지예요. 심지어 커플이었다가 이 주말에 대한 이 보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지거나 냉전해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른 소리죠. 솔로면 주말에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심심해요. 어느 순간에는. 하지만 연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애인이 있기 때문에 내 주말이 어떻게 보면 더 컬러풀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부른 커플들 그만하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면 주말에 뭔가 솔로일 때 주말이 되면 을에 모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집순이지만 집순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주말에는 할 게 없어서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마저 이러는데 저가 아닌 제가 집순이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도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젠 금토일 이제 되면 이런 어플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막 번개하고 만날까요? 뭐 1대1 할까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애인에게 주말을 보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치고 배부른 소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언니들? 이게 주말에 꼭 만날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주말에 꼭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거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일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없지만 주말에는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시 이제 애인 사이에서는 그 통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좀 보장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잘 합의를 하면서 맞춰가면 그렇게 크게 싸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인 사이에선 대화가 중요한 거고 그 대화가 잘 통한다면 잘 해결이 된다면 그게 지금 단기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네, 초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커플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연인이 됐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언니들이 있으시다면 네, 잘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죠. 9월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찾아올게요. 안녕. 오늘의 자주차 어떠셨나요? 그러고 보니 녹음하러 오는 길에 3, 4, 5 모여서 재밌게 놀러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름 휴가가 끝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곧 10월이 찾아올 텐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우 무서워. 하지만 10월에도 저 루나가 있으니까요. 꼭 찾아와 주세요. 아 맞다. 레주파 11월에 있을 행사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SNS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쿠폰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의 자주차는 여기까지.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